예, 지금 야당이 모처럼 한 건 물었다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세월호에서 수습됐던 뼈 관련된 은폐 의혹 이걸 이제 얘네들이 막 부풀리고 있죠. 정권을 내놓아야 될 범죄다 이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유가족의 편인 양 뭐 이렇게 개드립을 치고 있는데 이게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3년 울고 먹었으니 됐다 뭐 이런 식의 드립을 치던 놈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거를 잊어버린 채로 이 드립으로 해서 정부를 마구 공격하다가 네. 여기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일은 은폐가 아니라 사실상 유가족들이 부탁을 한 거다. 매번 뼈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막 방송에 소개하고 해서 언론상으로 막 부풀려지고 이거에 부화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비적인 준비를 갖춰달라라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가족들이 입을 열었던 거죠. 언론에서는 처음에 그 포장을 하고 뉴스를 내보낼 때 좀 자극적인 제목을 썼습니다. 관계자들 유골 발견사항 보고 안 했다. 좀 깊게 들어가 그 내용을 좀 알고 보면은 내용을 알고 보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어떻게 관련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행동을 했는지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이 팩트가 전달이 잘 안 되죠. 왜냐면 앞에 나간 뉴스들이 너무 자극적이니까. 이미 제호에서 뭔가 이 비밀을 감추려고 했던 뭐 이런 정권이다. 정권이 뭔가 감추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기 위한 메인 타이틀이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용하고 그 제목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현재 그 김현태 부본부장이 실제 가족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 뼈에 대한 수습 이후에 조사라든지 정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거를 공표하는 게 좋겠다라는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 진행을 했었고 또 가족들도 그걸 원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야당 입장이 이제 굉장히 뻘쭘해진 거죠. 문제는 이렇게 지들이 거품을 물고 정권을 비토하면서 세월호 2기 특조위 관련 출범에서는 반대표를 던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이제 행사가 예정됐는데 그걸 이제 사실은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고 행사를 좀 늦추더라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까지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은폐라고 말하고 김영춘이 나가라 부산시장 나가든가 때리쳐라 장관은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정말 깽판이다. 김영춘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많이 억울하죠. 저는 이제 세월호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뭐 피하 식별이 가능한 사람들을 놓고 보더라도 세월호를 팔아서 혹은 세월호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 전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야기하기 싫어하거든요. 만약에 좋아요. 야당이니까 정부를 비토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비토를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상황, 이 부모들의 심정에서 조금만 더 고민을 자기들도 애들이 있잖아. 그럼 고민을 좀 해보고 이 부모들이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면 사실 이런 말 인두껍을 쓰고 할 수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체팔이 그만해라 라고 그냥 막 갱판 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마치 자기들이 대단히 뭐 세월호 때 구조 하나도 안 했고 그때 여당이었던 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 새끼들은 나중에 죽으면 이것들은 진짜 열화지옥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자, 송 작가님 설명해 주십시오. 열화지옥 불입니까? 불지옥이죠 말 그대로. 불지옥. 불지옥에 끓여야 된다. 왜냐면 이 새끼들도 자기들 자식이 있으면서 지 새끼들이 귀한 건 알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지들 이익만 취하려고 하고 그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특조위 법안에는 찬성 안 하면서 앞에서 타이트만 빼가지고 지들이 언제부터 세월호 얘기했다고 참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들이에요. 갈아 마셔도. 자유한국당 자체가 지금 불짬뽕 아니에요? 안에 섞여갖고 개판으로 막.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제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 시작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대여 관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화살을 이 세월호 관련된 은폐 정국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게 완전히 이제 뽀록이 나버린 거고요. 지금 사회적 참사법을 국민의당과 함께 민주당이 이제 통과를 시키고 났는데 여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또 안철수 대표의 어떤 행보도 욕을 처먹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 사회적 탐사법 통과 이후에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딱 줄을 세워가지고 자기는 악수를 하는 사진. 얘는 사진 찍는데 무슨 한이 맺혔나? 이런 류의 연출 사진을 또 찍어가지고 욕을 먹게끔 한 거죠. 저는 안철수를 뭐 지지하거나 비토하거나 이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안철수는 그냥 소시오패스 계열입니다. 그래요? 예,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죠. 자기 판단 이외에 자기하고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요. 이번에도 사진 또 하나 찍혔죠. 그 뭐죠? 사회 약자층, 뭐 폐지 줍고 이런 분들인데 가가지고 거기 계신 주민분들은 박스에 앉아 있는데 이 안철수 이 양반은 꾸역꾸역 의자 구해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어요. 물론 박스에 앉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서 그런 식으로 아니 정치인들이 사진을 찍는다는 거 메시지를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왜? 나는 일단 거기 갔어. 사진 찍어줘. 연탄? 내 장갑에는 연탄이 안 묻어. 하지만 얼굴엔 좀 묻혀야지. 그러니까 진정성이 손톱맨 참 놀랍죠. 없어요. 장갑에는 안 묻은 연탄이 얼굴에는 묻는. 님이 얼굴로 날랐어? 구공탄에 대가리 박아 날랐나? 그러니까 그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4대강 뒤끝하고 똑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세월호의 그 침몰 원인을 과적으로 명시했던 대법원 및 조사기관의 어떤 그 발표 내용이 사실상 거짓이었다. 정상 범위 안에서 화물을 싣고 움직였다는 것이 또 이제 새롭게 보도가 나오면서 이 침몰 원인 자체를 이제 원래대로 되돌려서 원상 상태에서 전면 재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반대표를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렇군요. 참 이거는 뭐 참 사안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해프닝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 정말 악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또 언론까지 그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참 이 주에 참 워스트, 뭐 최고로 나쁜 베스트의 뭡니까 최악 베스트 워스트? 프랑스에서 나치에 부역했던 자들을 처단을 할 때 제일 먼저 처단을 했던 건 나치에 1차 부역했던 자들이 있고 두 번째가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언론은 바뀐 거 없습니다. 언론들은 그저 트래픽만 많이 만들기 위한 트래픽 똥을 싸는 기계들이고요. 그 새끼들한테는 나는 걔들이 얘기하는 기계적인 중립이라는 단어가 걔들 대가리 속에서는 다르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걔들은 중립을 원하는 기계죠. 기계적인 중립을 취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적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갖다가 제정신 못 차리게 하면 보세요. 벌써부터 걔들은 신났잖아요. 뭔가 터지면은 거기 가서 앞에 가서 제호 아까 얘기한 대로 제호를 독하게 뽑고 그렇지. 나간 다음에 그 다음 사실관계 사과하면 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게 끝이야. 이미 앞에 나간 제호로 다친 사람들은 수두룩한데. 기계적 중립은 이제 기계과에 가가지고 폴대로 존나 맞아야 됩니다. 밀링머신에 대가리를 깎아줘야 됩니다. 하필이면 요래때 알지 않을까. 뼈조차 숨긴 적폐정부 문재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극적으로. 예, 세월호의 6월 은폐는 정권을 내놓아야 될 범죄라고 홍준표가 얘기를 했고요. 유가족들은 인면수심이다, 역겹다. 인면수심. 야, 사람이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비난을 꺼내는 것이죠. 처음부터 홍준표로 인간계로 분류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네요. 맞네. 이게 참 불지옥에 들어가야 돼. 아무튼 뭐 너무 생각 없이 초반에 은폐 드립을 던졌다가 관련된 장관도 지들이 추천한 사람들인 거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불과 6개월 전에 했던 말들을 정면으로 뒤집는 듯한 주장을 하다가 오히려 더 반감을 사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3위로 이걸 그렇습니다. 잡아봤습니다. 자, 2위는 뭡니까? 네, 2위는 국정원입니다. 이제 국정원의 이름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고 그러죠. 네. 이게 또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간판 바꾼다고 쎄집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리모델링을 하려면 집을 털어야지 문편만 맨날 바꿔가지고서야. 이거 이름이 어렵네. 대정원, 안정원, 정보원 뭐라 불러야 됩니까? 대안정원.
대한정원. 네. 어디 그 갈비집 이름 같은데? 대한정원이면 뭐 가든인데 좀 그러니까. 대안적인 가든입니까? 좋네. 아무튼 뭐 국정원이 현재 보유했던 수사권을 전부 다 이관하고 폐지하는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은 정보 수집만 해라 그거죠. 그래서 이제 직무 범위 안에서 국내 정보 그리고 대정부 전복 개념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지금 이름 바꾸는 건요. 한 여름에 국산 팥습니다 해가지고 팥빙 수집을 존나게 하다가 중국 걸 쓰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과는 해야겠는데 장사는 망할 수가 없고 간판을 내립니다. 자, 겨울에 어울리는 제품으로 바꿔줘야겠죠? 죽집으로 바꿉니다. 죽집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죽집에다가 또 남은 재료 쓰다가 걸렸죠? 이거 어떡합니까? 간판 또 바꿉니다.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뀐 것보다는 착한 것 같아요. 그죠? 뭘 착하게 도진개진이지. 그래도 국내 수사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 가지가. 어쨌든 이게 지금 국정원 개혁 어디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TF에서 나온 거.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것에 많이 반영은 된 거죠. 자, 과연 어떻게 실천할지가 문제죠. 그렇죠. 실천의 문제인 거죠. 지금 국외 및 그 북한 정보, 그 다음에 방첩 대테러, 그 방위 산업에 대한 그 정보 그 도둑 이런 거 잡는 거고 경제안보 침해 이런 구체적인 게 국내 기업들과 국내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수집의 범위를 한정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수사의 범위나 정보 수집의 범위를 한계시키는 자체가 아니라 이거를 가공하고 이용하는 어떤 사람들의 태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단순하게 명칭이라든지 안에 직무 범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직원들 전체에 대한 어떤 뭐 재심사라 그래야 되나요? 재교육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해왔던 많은 또라이 같은 짓들, 그거 했던 사람들, 뭐 원세훈 바뀌고, 뭐 1차장 잘리고, 2차장 나가래 되고, 이런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뭐, 국정원에서 있었던 그 도청 사건에 관련된 피의자라든지 댓글에 관련된 그 실제 처벌을 받았던 피의자도 아직도 다 근무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1970년대까지 이제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CIA들이 이제 국내 사찰까지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번에 이제 화마에 걸리고 사건 수사를 받고 하다가 그거 정리하는데도 꽤 오래 걸렸거든요. 간판 바꾼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교안이 전 총리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간첩은 누가 잡냐라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 아니 국정원이 언제 간첩 잡은 적 있어요? 간첩을 만들었지 지금까지? 그 간첩 간에 수공업 하는 개소리 하지 마시고 본인은 그냥 간첩 신경 쓰지 마시고 간증이나 하고 다니셔 그냥. 그러네요. 이런 와중에 간증 하나 나왔죠. 네, 원세훈이 국정원장 할 때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를 해외 사적으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 원세훈에 대한 예측은 역시 오늘 자리에 없는 우리 조대진 변호사가 맞춘 게 맞아요. 넣었다 뺐다 담갔다 들었다 담갔다 그러니까 얘가 정신줄 살짝 놓고 이제 툭 치면 200만 툭 치면 내가 안 했어. 이게 당근이 나온다니까요. 당금질이 잘 되네. 그럼요. 이거 공부하겠대잖아. 스탠퍼드대 갖다 줬다는데. 근데 요게 약간 그 FBI에서 조사를 해갖고 우리 정보기관에 넘겨준 거잖아. 던져준 자료. 이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재직 중에 그 2011년, 12년 몇 때 이제 정권 막 초기거든 바뀌고 나서 요때가 찬스구나. 나도 가방 하나 챙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를 그쪽 대학에다가 연구센터에다가 기부를 한 거예요. 공작금을 학교에다가 기부를 해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은 13년 이후에 퇴임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연구원으로 딱 가는 거야. 200만 불을 미리 방석을 깔아놓고 거기에 연구원으로 가서 그걸 쓰는 거지. 그 사설 토토하는 애들이 무밭에다가 돈 박아놓잖아요. 그거랑 뭐가 달라? 야, 그래도 스탠퍼드 때는 무밭보다는 좀 있어 보이네. 스탠퍼드 같은 데서 이런 걸 받아주는 것도 웃기지만. 아니, 그럼 국정원도 웃기잖아. 이런 정보를 캐란 말이야, 이 새끼야. FBI한테 쳐받지 말고, 이 새끼들아. 이게 몰랐겠어요? 알고 있는데 입 닫고 있었지. 이 새끼들. 그러니까 원세훈이 담갔다 뺐다 하니까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아니, 김관진이가 나오고, 저 누구야, 밑에 임관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 기업 팔게 하려면 그러니까 전병헌도 좀 풀어주고 이제 창고 대방출로 다 이제 영장 다 기가 다 보내줬잖아. 그러면 결국은 남은 게 뭐야? 이제 원세훈하고 뭐 이쪽 코스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방을 맞는 거지. 왜 나는 안 풀어줘라고 하면서 나도 관진이처럼 안 풀어주면 입 연다. 다 분다. 다 분다 이제 이걸로 나설 때가 된 거지. 애들이. 뉘앙스는 달랐겠죠. 원세훈이가 내가 불 거야 이건 아니었겠지. 저 관진이 나가는 건 딱해 검사 와가지고. 뒤에 들어왔는데. 아니 원세훈 잠깐 와이로 앉아봐. 요 잠깐 내 핸드폰에 잠깐 봐봐. 야 관진이 나갔다 지금? 너 혼자 생각 좀 하고 있어. 나 나갔다 올게. 나 졸라게 오래 살았는데 11일밖에 안 살고 그 새끼 나가고 아이고 그래라 이거. 그 원세훈이 앉아있다고 고민 때리는 거죠. 아 씨발 잠깐만. 관진이가 나갔어. 그럼 내가 검사 이제 문제가 들어오면 좀 생각 좀 했어요? 저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된 거지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관진이 나간 것도 조변이 얘기한 것처럼 고도의 술착일 수 있어. 일단 풀어져가지고 뭔가 입 맞추면서 지들끼리 증거도 조작하고 뭔가 이 야로를 꾸미게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다시 잡아들여서 캐는 거지. 범죄도시에서도 그 이번에 그 조연상 받으신 분 있잖아요. 그 양반을 중간 배역에 보니까는 살짝 풀어줘. 이거는 뭐 저기 공개된 영상이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스포일러 아니야. 스포일러 아니고요. 그 풀어주는데 그 경찰들 역할을 했던 애들이 알고 보니까는 우리 마동석이가 그 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진짜 풀린 줄 알아. 그래서 여기서 돌아다니겠지 이제. 믿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판사 쪽이 그 정도 머리를 굴렸을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적당히 하나 풀어가지고 저렇게 연락하고 교신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건수 잡히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10일이라도 있다가 가면 다시 심리적으로 다시는 들어오기 싫거든. 그래서 요걸 다 이용하면은 오히려 일방타진하는 시나리오로 가는데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딱 풀어놓자마자 추명호랑 최윤수랑 우병우랑 이런 애들이랑 막 연락하고 있는 정황이 잡히잖아. 좋네. 그러니까 이게 나가가지고 김관진이 지금 나간들 어디 해외로 뜨겠어. 안 되지. 못 나간단 말이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다는 거지. 여보세요. 다니는 거지. 여보세요. 얘들아 전화 좀 받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우병우도 아이고 님이 뒤에서 돌이 날라오니 숙명이네 어떻게 피하냐 이래 된 거지. 이게 옛날 그 구충제 광고 있잖아요. 만화. 조그만한 물고기가 회충이고 그 뒤에 요충이 와서 물고 12지장충이 와서 딱딱딱 순서대로 물어서 한 키에 3마리 잡는 거. 딱 그 느낌이 확 드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거책 재판으로 빠졌죠. 계속 의자가 죄가 있다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박근혜가 이제 마음을 좀 결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자꾸 밖에 공기를 쐬면 나가고 싶거든.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여기가 내 집이려니. 면벽 자선해. 책도 좀 보고. 그다음에 나가면 송중기 결혼했던 얘기밖에 더 들려? 그래.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지 잊으려면. 그리고 또 내면적으로 봐도 아버지 부처럼 총 맞는 거보다 낫잖아. 진짜 있는 게 낫지. 이거 돌아다니는 게 무섭지. 그러니까. 세상에 카타칼이 몇 자루인데 지금. 이제 그러면 국정원 개혁은 우리가 좀 기대도 하고 우려도 하지만 어쨌든 큰 물줄기로 개혁의 물줄기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원세훈이 이제 마지막 카드로 다 풀어주기를. 저는 제가 원래 음모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저는 음모는 브라질리안 왁싱을 좋아해요. 이런 무모한 자식. 무모한 거 좋아하죠. 근데 음모론 하나 가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시라고요. 이번에 북한에서 그 ICBM 쐈죠. 네. ICBM 쏘고 2분 안에 우리가 그걸 2분 안에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1시간 이내에 NSC가 소집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우리는 이 모든 것, 이 징후를 미리 알고 대응을 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국방과 정보, 외부 정보에 대한 그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 네. 설마 정은이가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국정원 홍보해 주려고 미사일 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음모입니다, 음모. 쓸데없는 음모. 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국방장관이 김관진이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그런 썰이 또 있어요? 아니 이제 잘 부니까 불까봐 자꾸 불면 세상에서 입이 제일 가벼운 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세훈한테 이번에 기대를 하면서 또 분다 하얀 바람이 자꾸 불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노래도 아세요? 소방차 불어야지. 그 노래 아세요? 알죠? 그 정도야 뭐 댄스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꾸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곡 하세요. 불어주기를 원세훈을 기대하면서
불어라. 싱싱 불어라 이거냐? 에어컨이야? 아, 평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데? 평창 어떻게 됐어? 지금 뭐. 평창 다른 거는 뉴스는 잘 모르겠고. 네. 그 뭐지? 숙박 그 바가지 씌우는 숙박 거. 확 내렸다며. 60배 내는데요. 이제 확 내리는 아니 뭐 하룻밤에 100만 원씩 모텔 200 이런다대. 5만 원짜리 모텔방을 100만 원씩 받고 막 이런다대. 야, 신라호텔도 그렇게 안 비싸겠다. 줄여도 지금 15에서 20만 원. 아니 평창이 얼마나 걸린다고. 서울서 맘 잡아서 고속도로 타고 가면 2시간 반이면 가는데 100만 원 내고서 그렇죠. 왜 자? 그냥 저기 W 호텔에서 자고 그다음에 차 타고 그 강남공로 타고 쭉 나가면 되지. 신라 호텔을 타고 가면 되지. 자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미친 것 같아 걔네도. 그나마 오던 사람들 다 내쫓나? 옛날에 우리 정동진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내쫓아가지고 정동진 아무도 안 갑니다. 뭐 아무것도 볼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여름철에 막 20만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 안 갑니다. 거기가 그 강원도의 음식이었던 그 곰치탕. 네. 이거 갖다 인플레를 조장한 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원래 곰치탕이 되게 쌌어요. 한 그릇에 한 5,000원? 6,000원 참 했는데 안타까워요. 그거 한 2만 원만씩으로. 물론 이게 한 2인분, 3인분 나오지만 갑자기 인플레를 발생시키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관광지 가는데 비싸니까 거기서 안 먹지. 그럼 뭐 예를 들어 해운대 같은 경우도 영화제 때나 아니면 한겨울 크리스마스 때 내 생일 때 내가 갈 데 없어서 모텔을 갔더니만 20만 원을 부르는 거야. 외진데도. 네. 그래서 제가 뭐 팁이 있는데 요즘 좀 달라졌지만 택시를 타면 한 4, 5천 원 거리로 갈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송정 앞바다로 갈 수 있어요. 송정에 가니까 4만 원, 5만 원. 그래서 편안하게 자고. 그쵸. 거기 해맞이 고기 넘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거기도 많이 개발돼버렸어. 그래도 한 7, 8만 원 할 거야. 그렇게 돼버렸어. 저 옛날에 봉하마을 갈 때 한번 그랬어요. 부산 자려고 했더니 방이 없어. 이거 너무 비싸요. 그 김해시로 가니까는 김해 가면 되지. 사람도 없어. 조용해. 김해가 또 그 모텔하고 뭐 이게 술집이 엄청 발달했거든요. 돈이 많이 이제 모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자고 가면 돼요. 네. 진영으로 가면 되니까. 맞네. 네, 자유한국당의 내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들이 원래 막말로 흥하고 막말로 망할 놈들은 맞는데 네. 그동안 대외적으로만 이게 그 막말질을 해내다 보니까 지네들끼리는 서로 처음 맞아보는 거야.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준표 패거리와 적폐 잔챙이들이 치킨 게임을 벌리고 있는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하면서도 너무 화나고 분하고 감정 상하고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은 너무 재밌는 거야. 개싸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 자유한국당은 영어로하면 뭐가 될까요? 정당이니까 뭐 파티 정도 쓰면 될 것 같고. 프리 코리아 파티? 뭐 하여튼 뭐 그러겠죠? FKP.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임팩트가 없으니까 없네.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유리도. 빈 파우더 파티. 응? 빈 파우더. 빈 파우더? 콩가루. 집안이 콩가루 정당이네. 이건 콩가루라도 말 못할 정당인 거죠. 근데 이제 원래 그동안은 그 대표 주자인 홍준표만 우리가 눈에 띄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걸맞는 그에 못지않은 신선한 후배들이 지금 실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얘는 진정한 파티죠. 길드원들이 능력도 좋아요. 쓰레기 오브 더 쓰레기야 얘는. 이게 이제 전에는 그 개인전이었다고 치면 이제는 친홍파와 반홍파 간에 제대로 된 단체전으로 연결되고 있으면서 과연 이 내용이 제대로 접목이 되면서 한국당이 정상적인 당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아예 이 기회에 진짜 한 두 동강이나 세 동강이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이 올 정도로 감정 싸움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상황은 그렇습니다. 프로야구로 따지면은 남부군, 북부군 해서 올스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준표가 그 원내대표 관련해가지고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네. 자기 사람을 심고 싶은 거야. 네네. 그냥 말 그대로 친박도 아니고 친이도 아니고 친홍을 심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당내 반발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 사람들을 갖다가 배 납작 깔고 있는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다. 암덩어리다. 뭐 이런 고름이다. 짜내야 될 고름이다. 자기 당의 의원들은. 아니 홍 대표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 원래 하던 거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돼지발전기에 적당히 매겨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꽂으세요 그냥. 본인이 잘한 거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이제 친홍, 반홍 이렇게 해서 원내대표 선출 둘러싸서 아비규환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홍준표가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은 지금 그 자기가 띵가 먹은 돈
그게 운영비인 거예요. 네. 이게 적은 규모가 아니더만 거의 매월 4천, 5천 이 정도 되더만. 근데 처음에 생활비 썼다 그랬다가 욕 처먹으니까 야당한테 줬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기억이 잘 안 난다. 잘못 생각한 거다라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어디다 썼는지는 안 밝힌 거야. 이젠 버틸 수 없다고. 와, 버틸 수 없네. 기억날 그날이 와도 그땐 구속이야 있기. 이거 나이대가 딱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럼 나는 다른 거 할래. 세상에 뿌려진 뇌물만큼 가득하다. 다 나이가 나온 거야. 그리워만. 아이고 뭐 하얀 나비까지 막 날라댕기네. 하여튼 이런 비난들을 하고 있는 당내 소장파들한테 대고 니네들은 바퀴벌레다. 오케이. 암덩어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거고. 생물학적으로 보면 바퀴벌레만큼 생존력이 뛰어난 게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정확히 본 걸 수도 있죠. 칭찬할 수도 있지. 그러면 암덩어리는? 암덩어리도 오래 간다? 아니 암덩어리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제일 독하잖아. 그럼요. 죽여도 안 죽잖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존력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럼 칭찬한 거였네. 홍준표가 정확히 본 거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당대표로서 품격이 없지 않냐. 라고 이제 비판을 또 해댄 거죠. 네. 여기에 나 이거 어떻게 이런 마인드가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품격이 원래 없다. 정치는 품격으로 하는 거 아니다. 말은 맞네. 가장 품격 있었던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없었던 사람이야.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노무현 대통령보다 그래도 내가 품격이 있다라는 식으로 또 거기다가 고인을 갖다 끌어들인 거지. 하여튼 뭐 이런 식의 그 말싸움이 처음에는 다대일로 가다가 이제 서로 각자 지원 세력들을 만난 거죠. 홍준표는 품격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새끼는 인격이 없는 겁니다. 인격이 없다. 인이 아니다. 인이 아니죠. 돼지 발정제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아마 원내대표로 나올 것이 예상되는 이주영 의원이 완전히 당을 비호감을 만들고 있다. 이 분열을 일으켰던 정치인이 성공한 적이 없다. 내가 네 정치 선배니까 충고 좀 잘 들어라. 한마디 했고. 이런 식으로 홍준표가 말 듣겠냐, 씨. 안 됐지. 그 다음에. 그럼, 저보다 나이 많은 문재인 후보 시절에도. 뭐, 애대하듯이 하는. 애대 반말 찍찍하던 놈인데 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홍 대표 사당화가 걱정이다. 광기 어린 1인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그건 누가 얘기했어? 요거 역시 이주영 의원이 이주영. 예. 뭐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원래 광기는 원래 있고. 맞지. 1인 독재도 얘네 원래 DNA가 그런데 뭘. 뭐 그 다음에 나경원이 이제 홍 대표의 겁박과 막말로 줄을 세우고 있다. 나도 심각하게 출마를 고려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로 기 나온다? 원내대표로 나경원이. 원내대표로 한번 기어 나와 보겠다. 우리 서울대 3대 얼짱. 어리 나가버린 짱. 동작 그만. 동작에서 지금 그만해야지 뭐. 여기에 이제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해버린 한선교. 한선교. 예, 한선교가 뭐 홍준표한테는 아니고 홍준표 따까리로 유력해 보이는 홍준표가 밀고 있는 김성태 의원을 향해서 이걸 던진 거죠. 야, 김성태도 방송 나가가지고 이미지 쇄신하려고 개했더니 결국은 자기 출신은 못 버리고 똥밭에 또 기어 들어갔구나. 들락날락. 근데 이제 일종의 영입하잖아, 영입파. 김성태하고 장정호이는 뭐 다시 기더가가 재미보고. 불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홍준표도 때려 죽이고 싶은데 굴러 들어온 돌이 원내대표까지 하려고 나오면 이거 가만둘 수 없는 거잖아, 얘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김성태랑 장재원은 우리 뭐 그 싸움 같은 거 하는 영화에 보면 그 남자는 낭심을 잡히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거의 장재원이랑 김성태는 그 꼴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 어버버하면서 그냥 시킨 대로 다 하고 있잖아. 근데 홍 대표하고 김무성하고 얘가 잘 밀어주니까 친박이나 기존에 뭐 다수파인 사람들은 기분이 아주 그냥 역같이 기어나갔던 놈들 어떻게. 지금 이제 홍준표는 이 복당파 몇 안 되지만 이쪽하고 어느 정도 딜이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사무총장 비롯해서 수석 대변인까지 이미 복당파를 먼저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온 놈을 승진해가지고 한 자리씩 높은 데다가 올려준 거야 지금. 거기에다가 원내대표까지 김성태를 밀어줌으로 인해갖고 안에서 같이 욕먹고 이 고비 넘겼던 지금 기존에 남아있던 친박 잔당들 친이 잔당들한테 완전히 엿을 매기는 느낌인 거죠. 저는 이쪽 애들이 이렇게 딜을 하고 뭔가 거래를 했다는 얘기 들으면
원래 거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들어와서 이익을 주고 이익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얘들의 거래는 좀 음흉한 냄새가 나는 게 서로 약점을 갖다가 깔 것 같아. 야, 너 우리만 안 들으면 요거 깐다잉? 너 우리만 너 저번에 저 부동산 그거 그다음 야 보자가 때 네가 돈 받았다 시켰던데 이런 정보들을 교류하면서 어떤 끈끈한 혈맹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게 있기 때문에 서로 안 물어뜯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나마도 필요 없고 폭로전으로 확대될 공산이 큰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 홍준표 대표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한번 직접 오랜만에 불러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한번 제가 접신해 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접신해 보겠습니다. 신호 간다. 간다. 요새 우리 당이 이 안에 보면 이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이 암적인 새끼들이 스물스물 기다니고 거름이 튀나오고 이러는데 이 기생충 같은 새끼들을 내가 박멸하는 보수의 구충제로 이 홍준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발정제가 구충 효과도 있나요? 있어. 그리고 내가 저 김성태하고 이래 해가 돌아온 당하들 아니라 이래 또 챙겨주고 이랬는데 그걸 못마땅해갖고 감 지르고 이것들이 이주야 네가 옛날에 청주지검에 있을 때 나한테 검사가 판자 들어가 이상하다 준표 이름 지랄을 하고 있네. 내 이름 내가 지금 니나 잘해. 니는 티켓 끊어줄 때까 니가 경남지사나 해. 니 영남 원내대표 들어온다고 지랄하고. 한성견지 스캔들이나 이렇게 거의 있어야 씨용이네. 기 들어오지. 한성교 씨. 한성교 씨. 최경아 동대구 KTX 티켓 끊어놨다. 그리고 그 동대구는 먼저고 거기서 무궁화 갈아타고 경산 여기에 니가 거기서 할복해라. 친일에 우리 잔당들 아이가 우리 시원하해가 박 대통령도 그렇고 제대로 한번 모시라 경아이. 홍 대표님 저 안 그래도 다음 달 5일날 검찰 나가는데 왜 나한테까지 이래요. 그러고 나경아이 피부샵 끊어놨다. 땡기라. 시간 때문에 너무 소리 하지 말고. 그러고 심재철이 80년에 전 장군이 살리줬으면 좀 가만히 있지. 오바 지랄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표 떨어진 소리하고 지랄 내란이 뭐니 지랄더라고. 문재인 정부를 내란죄로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겠단 말이야. 지금 내 심정이 이래가는 당 안에 바퀴벌레 울거리고 진짜. 아이고 참네. 후배지만 이 공부 뭐 해갖고 겨우 검사대가 몇 년 걸리가 됐노. 다 늙어가 검사된 그 윤석열이 나 지금 떨고 있다. 잘 좀 해도 당에 시끄럽대. 이거 참, 죽겠네. 요런 마음이 아닐까. 다 훑어봤습니다, 인물들을. 그죠? 홍 대표 심정입니다. 아무튼 누가 됐든지 간에 이번 원내대표가 생겨나고 나면 누가 돼도 말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김무성하고 짜고 이제 이게 김성태 내세우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또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방선거 때까지 죽어도 안 물러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요래하면 이제 반드시 집니다. 지방선거가. 근데 지방선거 전에 예를 들어 당권을 장악한 후에 지방선거 공천권에 둘러서 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김무성하고 또 쇼부에 조금 마찰이 좀 생길 거예요. 그죠? 다 들고 들어왔는데 네가 씨발 하면 홍준표가 내가 대표야 내가 대표 기 들어온 거 살려줬더니 이러면서 싸움 나면서 약간 바킹 날 거야. 그 과정에서 홍 대표가 생각하는 거는 최경환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친박들이 일부 제거가 돼야 된다. 이런 상황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자신도 대법원 그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고 있죠. 예, 어떻게든 이제 요걸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고 김무성이나 최경환이도 지금 검찰 소환을 코앞에 받아놓고 있는 거거든. 버티고만 있는 거거든요. 얘들이 스스로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사협정이 돼 있는 거야. 그건 얘기를 안 해. 건드리면 안 되지. 근데 요걸 이제 건드리다 못해 누군가 한 사람만 이게 찔러대기 시작하면 증거는 그 내부에 다 있는 거거든. 있지. 지들끼리 다 돌려본 건데, 스피커만 나눠서 맡았을 뿐이지, 세 놈 다 돌려본 원소스는 한 데서 나온 거잖아, 국정원에서.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그렇게 지금, 편한 입장은 아니다. 편한 입장이 아닌 게 이제 이렇게 시끄럽고 홍 대표도 자주 지금 또 주커버거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페이스북 정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큰 당에서 국회의원이 그 116명 있는 이런 당에서 각자 페이스북에서 지랄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홍준표가 쇠작이야? 왜 페이스북에서 지랄을 하고 이렇게? 어머 깜짝이야. 아니 이게 이런 상황
그래서 이게 콩가루 상태는 확실하다. 홍준표가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세작이다 이거. 네, 그때부터 이제 세작과가 되는 거죠. 아 진짜 세작이네. 오, 나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끌려 들어갔네. 아, 그 정도 이제 홍준표한테 새로운 어떤 기술적 진보를 알려준 우국지사로 세작이 기억되지 않을까. 그 페이스북 지랄 하면 할수록 밑장 더 까이잖아. 아, 뭐 이거 우리 집 콩가루야 알지? 뭐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있잖아. 그죠? 네, 근데 이제 홍준표 최근 말 중에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뭐 했어요? 이 심정을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 개량 한복 입은 놈은 다 좌파래. 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 그게 옛날에 우리 이제 이 소위 386이나 운동권 이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요런 업체가 있었잖아요. 그 이름 뭐. 예, 있었죠. 예, 요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사실. 그래서 자기들 또 정교조 선생님들이 많이 입었어. 또 그래서 이제 홍준표 봤을 때 개량 한복만 입으면 좌빨로 보이는 어떤 그런 정세가 있을 수는 있어요. 홍준표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페이스북 그 프로필 사진 보시면 그 개량 한복 입고 산속에 있는 푸사 올린 분들 중에 문재인을 탄핵하고 박근혜를 구원하자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있구나. 이제 맞겠네. 그분들이 얼마나 속상해 할 거야. 아,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자기 편도 다 날렸네. 그럼요. 그분도 맨날 메시지 저 여자들한테 날려가지고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앉았는데. 그래도 뭐 좋은 인연. 아, 이거 참. 아, 근데 그 말은 왜 했어요? 이제 정치 얘기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 아니 이제 요즘 막말을 여기저기 막 던지면서 홍준표 마음이 요즘 마음 같겠어요. 아, 헷갈리죠. 그러면 독재하다 디도스로 기대기 맞고 4개월하고 관둘 때하고 심정 비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막말을 혼자 해야 되는데 사방에서 막말을 하니까 짜증난 거야. 그러니까 당직자들한테는 네. 말을 자제해라. 그리고 지가 막말 혼자 날뛰고 있어. 이제 좀 있으면 그거 나온다고 이제 새벽 2시에 페이스북 열고서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거 흘려. 아니, 지금 분위기는 심정은 다 덤벼 이 개새끼들 17대일로 붙자 뭐 이런 심정 같아. 그죠? 네. 지금 뭐 잃을 것도 없고 뭐 될 것도 없고. 아유, 뭐 이러다가 뭐 그래도 잭소리나 한번 하고 죽는 게 낫지. 그냥 대법원 불려가 엔딩 치는 것보다 안 낫겠나 이런 심정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뭐 홍준표도 알겠죠. 나의 화려한 날은 갖고 이제 그렇죠. 나에게 남은 것은 어느 구치소 가서 어느 방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 자유한국당도 정말 이게 웃길 수밖에 없는 게요. 만일에 이게 원내대표, 그러니까 의원 선거를 통해 갖고 뽑는 원내대표가 진짜 영입파라 그래야 돼? 복당파 김성태가 뽑혀버린다고 치면요. 그 안에 있는 기존의 의원 계파들은 이거 완전 문해충인 거예요, 이것들은. 그렇지, 문해충, 그 다음에 무족보, 뭐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복당파가 아니라 복상사파인데 예를 들어 어떻게든 맞네. 골로 가겠는데요. 이게 참.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구태, 그리고 수구, 꼴통, 이런 자들은 정치 일선에서 발을 못 붙이는, 그리고 최소한 보수라도 품격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하고, 뭐 그게 지금 굳이 따지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쯤 되겠죠. 중도 보수에 가깝죠. 예, 그렇게 되고 뭐 정의당도 좀 전열 잘 가다듬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조그만 진보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구도로 이제 우리 죽기 전에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 홍준표는 남배우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저를 왜 노립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남배우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은데 뭡니까? 좌파 코드 성향을 띠지 않는 영화는 천만 관객 모을 수 없다. 맞죠. 한국의 좌파 지형이 주로 암약하는 분야가 교육, 두 번째가 문화다. 그래서 교육에선 전교조가, 문화예술계에서는 좌파 코드를 심은 연예인들이 대거 침투해 있다라고 거품을 물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관왕이신 우리 남배우를 대놓고 저격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홍준표 씨 요즘 SNS 많이 하나 보네. 정확히 찝었네요. 저기 안 그래도 그 뉴스 봤어요? 저기 못 봤습니다. 유아인 보고서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위험하다고 했던 정신과 의사 예. SNS로 날렸잖아요. 예, 그 의사님 정신 상태가 상당히 심했던데. 진짜 보고 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게. 그게 경조증 가는 게 내가 이제 책도 많이 봤지만 조증이라는 게 이게 그 사실은 성공에 상당한 그게 돼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약간 흥분돼가 뭔가 즐겁고 막 일을 하려는데 그 조증보다 약한 단계가 경조증이거든. 근데 이걸 실제 진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유명인한테 자기 마음대로 디스하는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이 거죠. 양반아 삼성도 아직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어디 왜 SNS 보고서 아니, 나는 간을 때려. 나는 이게 나를 대놓고
비판하는 얘기인 줄 자기는 알았어요. 경조증이 아니고 그냥 조증이야. 아니 나는 그냥 10조 하다가 10경으로 바꾼 건데 자기는 그러잖아. 그것 10조증이야. 때문에 경조증이라고 그러나? 그래갖고 경조증이 아니고 송 작가는 정확하게 내 진단해줄게. 10조증이야. 거의 10조증인데 요즘 경으로 바꿨더니 얘가 어떻게 알고 나를 경조증으로 진단을 해주지? 맞네.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봐서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의사면 길 가는 사람이 아파 보인다고 그 사람 정보를 그렇게 까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고 또 근거도 너무 박약해요. 그거 유아인 씨가 싸운 상대를 보세요. 상태가 지금 그런 것들하고 싸웠는데 좀 의거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우리 고향 후배라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 호불호 있겠지만은 근데 그걸 가지고 병이 있고 2월쯤에는 심각하게 될 것이다. 무슨 뭐 무당질까지 하고 그건 또 그렇다. 2월은 또 무슨 근거야? 2월 뭐 북핵 위기설도 아니고 내가 참 어이가 없는. 아니 뭐 2월이 무슨 습도가 낮고 뭐 이런 그런 거야? 그러면 야. 날씨가 추워지고 습도가 낮으니 정신병이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본인 어그로 끌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쩌면요 본인이 진단했던 유아인의 내용은 본인 거 이게 진정한 미러링일 수도 있습니다. 거울 보고 자기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자기가 한번 TV 나가봤더니 그때 참 주목받았거든? 근데 그 다음에 안 불러 자기를.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야. 거기에 대한 한이 맺혔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네요.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참 해프닝이지만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SNS 많이 하지 말란 말이야. 그 얘기인가? 그 얘기죠. 홍준표한테 할 얘기를 왜 유한이한테 했을까? 그러니까 아니 할 말 있으면 가서 하라고. 맞네. 가서 해야 되겠네. 이거 참. 두 분 페이스북에 서로 채팅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하고 그 의사분 채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오늘 20일에 1부 마치고 저희는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뭡니까? 원수연 강도아 작가가 나오셔가지고 지난 시간 웹툰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웹툰의 세계 앞으로 웹툰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아 작가가 지난 몇 년간 뜸했는데 그 사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원수연 작가는 잘 아시겠지만 순정 만화에 거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풀하우스의 원작. 네, 동아시아 최고의 순정 만화 작가로 인정받고 있죠. 대만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구만요. 그거는 풀하우스와 관련된 프로도만 만든다고 하죠. 토크도 하고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드라마만 나온 게 아니고. 그쪽은 아주 사고를 쌓는 모양입니다. 그 원수연 작가께서 아마 물론 저희가 정식 등록된 매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게 본인도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정식 매체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분식 매체입니까? 우리는 방통위 심의를 안 받잖아요. 나는 받을 의사도 있어요. 지들이 심의 안 하는 걸 내가 왜 하냐. 자, 오늘 마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계적인 중립을 취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적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갖다가 제정신 못 차리게 하면 보세요. 벌써부터 걔들이 신났잖아요. 뭔가 터지면은 거기 가서 앞에 가서 제호 아까 얘기했던 제호를 독하게 뽑고 그렇지. 나간 다음에 그 다음 사실관계 사과하면 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게 끝이야. 이미 앞에 나간 제호로 다친 사람들은 수두룩한데. 기계적 중립은 이제 기계과에 가가지고 폴대로 존나 맞아야 됩니다. 밀링머신에 대가리를 깎아줘야 됩니다. 하필이면 요래때 알지 않을까. 뼈조차 숨긴 적폐정부 문재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극적으로. 예, 세월호의 6월 은폐는 정권을 내놓아야 될 범죄라고 홍준표가 얘기를 했고요. 유가족들은 인면수심이다, 역겹다. 인면수심. 야, 사람이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비난을 꺼내는 것이죠. 처음부터 홍준표로 인간계로 분류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네요. 맞네. 이게 참 불지옥에 들어가 있는. 아무튼 너무 생각 없이 초반에 은폐 드립을 던졌다가 관련된 장관도 지들이 추천한 사람들인 거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불과 6개월 전에 했던 말들을 정면으로 뒤집는 듯한 주장을 하다가 오히려 더 반감을 사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3위로 이걸 그렇습니다. 잡아봤습니다. 자, 2위는 뭡니까? 네, 2위는 국정원입니다. 이제 국정원의 이름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고 그러죠.
이게 또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간판 바꾼다고 새 집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리모델링을 하려면 집을 털어야지 문편만 맨날 바꿔가지고서야. 아, 이거 이름이 어렵네. 대정원, 안정원, 정보원, 뭐라 불러야 됩니까? 대한정원. 대한정원. 네. 어디 그 갈비집 이름 같은데? 대한정원이면 뭐 가든인데 좀 그러니까. 대안적인 가든입니까? 좋네. 아무튼 뭐 국정원이 현재 보유했던 수사권을 전부 다 이관하고 폐지하는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은 정보 수집만 해라 그거죠. 그래서 이제 직무범위 안에서 국내 정보 그리고 대정부 전복 개념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지금 이름 바꾸는 건요. 한 여름에 국산 팥습니다 해가지고 팥빙 수집을 존나게 하다가 중국 걸 쓰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과는 해야겠는데 장사는 망할 수가 없고 간판을 내립니다. 자, 겨울에 어울리는 제품으로 바꿔줘. 예, 지금 야당이 모처럼 한껏 물었다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세월호에서 수습됐던 뼈 관련된 은폐 의혹 이걸 이제 얘네들이 막 부풀리고 있죠. 정권을 내놓아야 될 범죄다 이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유가족의 편인 양 뭐 이렇게 개드립을 치고 있는데 이게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3년 울고 먹었으니 됐다 뭐 이런 식의 드립을 치던 놈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거를 잊어버린 채로 이 드립으로 해서 정부를 마구 공격하다가 네. 여기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일은 은폐가 아니라 사실상 유가족들이 부탁을 한 거다. 매번 뼈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막 방송에 소개하고 해서 언론상으로 막 부풀려지고 이거에 부화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비적인 준비를 갖춰달라라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가족들이 입을 열었던 거죠. 언론에서는 처음에 그 포장을 하고 뉴스를 내보낼 때 좀 자극적인 제목을 썼습니다. 관계자들 유골 발견사항 보고 안 했다. 좀 깊게 들어가 그 내용은 좀 알고 보면은 내용을 알고 보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어떻게 관련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행동을 했는지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이 팩트가 전달이 잘 안 되죠. 왜냐면 앞에 나간 뉴스들이 너무 자극적이니까. 이미 제호에서 뭔가 이 비밀을 감추려고 했던 뭐 이런 정권이 뭔가 감추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기 위한 메인 타이틀이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용하고 그 제목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현재 그 김현태 부본부장이 실제 가족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 뼈에 대한 수습 이후에 조사라든지 정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거를 공표하는 게 좋겠다라는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 진행을 했었고 또 가족들도 그걸 원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야당 입장이 이제 굉장히 뻘쭘해진 거죠. 문제는 이렇게 지들이 거품을 물고 정권을 비토하면서 세월호 2기 특조위 관련 출범에서는 반대표를 던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이제 행사가 예정됐는데 그걸 이제 사실은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고 행사를 좀 늦추더라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까지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은폐라고 말하고 김영춘이 나가라 부산시장 나가든가 때리쳐라 장관은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정말 깽판이다. 김영춘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많이 억울하죠. 저는 이제 세월호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뭐 피하 식별이 가능한 사람들을 놓고 보더라도 세월호를 팔아서 혹은 세월호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 전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야기하기 싫어하거든요. 만약에 좋아요. 야당이니까 정부를 비토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비토를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상황, 이 부모들의 심정에서 조금만 더 고민을 자기들도 애들이 있잖아. 그럼 고민을 좀 해보고 이 부모들이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면 사실 이런 말 인두껍을 쓰고 할 수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체팔이 그만해라 라고 그냥 막 갱판 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마치 자기들이 대단히 뭐 세월호 때 구조 하나도 안 했고 그때 여당이었던 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 새끼들은 나중에 죽으면 이것들은 진짜 열화지옥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자, 송 작가님 설명해 주십시오. 열화지옥 불입니까? 불지옥이죠 말 그대로. 불지옥. 네.
불지옥에 그래야 된다. 왜냐면 이 새끼들도 자기들 자식이 있으면서 지 새끼들 귀한 건 알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지들 이익만 취하려고 하고 그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특조위 법안에는 찬성 안 하면서 앞에서 타이트만 빼가지고 지들이 언제부터 세월호 얘기했다고 참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들이에요. 갈아 마셔도. 자유한국당 자체가 지금 불짬뽕 아니에요? 안에 섞여갖고 개판으로 막.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제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 시작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대여 관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화살을 이 세월호 관련된 은폐 정국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게 완전히 이제 뽀록이 나버린 거고요. 지금 사회적 참사법을 국민의당과 함께 민주당이 이제 통과를 시키고 났는데, 여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또 안철수 대표의 어떤 행보도 욕을 처먹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 사회적 탐사법 통과 이후에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딱 줄을 세워가지고 자기는 악수를 하는 사진. 얘는 사진 찍는데 무슨 한이 맺혔나? 이런 유의 연출 사진을 또 찍어가지고 욕을 먹게끔 한 거죠. 저는 안철수를 했죠. 죽집으로 바꿉니다. 죽집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죽집에다가 또 남은 재료 쓰다가 걸렸죠. 이거 어떡합니까? 간판 또 바꿉니다.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뀐 것보다는 착한 것 같아요. 그죠? 뭘 착하게 도진개진이지. 그래도 국내 수사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 가지가. 어쨌든 이게 지금 국정원 개혁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TF에서 나온 거.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것에 많이 반영은 된 거죠. 자, 과연 어떻게 실천할지가 문제죠. 그렇죠. 실천의 문제인 거죠. 네. 지금 국외 및 그 북한 정보, 그 다음에 방첩 대테러, 네. 방위 산업에 대한 그 정보 그 도둑 이런 거 잡는 거고, 경제안보 침해 이런 구체적인 게 국내 기업들과 국내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수집의 범위를 한정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수사의 범위나 정보 수집의 범위를 한계시키는 자체가 아니라 이거를 가공하고 이용하는 어떤 사람들의 태도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단순하게 명칭이라든지 안에 직무 범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직원들 전체에 대한 어떤 뭐 재심사라 그래야 되나요? 재교육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해왔던 많은 또라이 같은 짓들, 그거 했던 사람들, 뭐 원세훈 바뀌고, 뭐 1차장 잘리고, 2차장 나가래 되고, 이런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뭐, 국정원에서 있었던 그 도청 사건에 관련된 피의자라든지 댓글에 관련된 그 실제 처벌을 받았던 피의자도 아직도 다 근무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1970년대까지 이제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CIA들이 이제 국내 사찰까지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번에 이제 화마에 걸리고 사건 수사를 받고 하다가 그거 정리하는데도 꽤 오래 걸렸거든요. 간판 바꾼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교안이 전 총리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간첩은 누가 잡냐라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 아니 국정원이 언제 간첩 잡은 적 있어요? 간첩을 만들었지 지금까지? 그 간첩 간에 수공업 하는 개소리 하지 마시고 본인은 그냥 간첩 신경 쓰지 마시고 간증이나 하고 다니셔 그냥. 그러네요. 이런 와중에 간증 하나 나왔죠. 네, 원세훈이 국정원장 할 때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를 해외 사적으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 원세훈에 대한 예측은 역시 오늘 자리에 없는 우리 조대진 변호사가 맞춘 게 맞아요. 넣었다 뺐다 담갔다 들었다 담갔다 던다. 뭐 지지하거나 비토하거나 이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안철수는 그냥 소시오패스 계열입니다. 그래요? 예,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죠. 자기 판단 이외에 자기하고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요. 이번에도 사진 또 하나 찍혔죠. 사회 약자층, 폐지 줍고 이런 분들인데 가가지고, 거기 계신 주민분들은 박스에 앉아있는데, 이 안철수 이 양반은 꾸역꾸역 의자 구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어요. 물론 박스에 앉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까지 와서 그런 식으로, 아니, 정치인들이 사진을 찍는다는 거 메시지를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왜? 나는 일단 거기 갔어. 사진 찍어줘. 연탄? 내 장갑에는 연탄이 안 묻어. 하지만 얼굴엔 좀 묻혀야지? 그러니까 진정성이
손톱맨 참 필요 놀랍죠. 없어요. 장갑에는 안 묻은 연탄이 얼굴에는 묻는. 님이 얼굴로 날랐어? 구공탄에 대가리 박아가지고 날랐나? 그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4대강 뒤끝하고 똑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세월호의 그 침몰 원인을 과적으로 명시했던 대법원 및 조사기관의 어떤 그 발표 내용이 사실상 거짓이었다. 정상 범위 안에서 화물을 싣고 움직였다는 것이 또 이제 새롭게 보도가 나오면서 이 침몰 원인 자체를 이제 원래대로 되돌려서 원상 상태에서 전면 재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반대표를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렇군요. 참 이거는 뭐 참 사안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해프닝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 정말 악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또 언론까지 그게 편성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참 이 주에 참 워스트, 최고로 나쁜 베스트의 뭡니까? 최악, 베스트 워스트? 프랑스에서 나치에 부역했던 자들을 처단을 할 때 제일 먼저 처단을 했던 건 나치에 1차 부역했던 자들이 있고 두 번째가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언론은 바뀐 거 없습니다. 언론들은 그저 트래픽만 많이 만들기 위한 트래픽 똥을 싸는 기계들이고요. 그 새끼들한테는 나는 걔들이 얘기하는 기계적인 중립이라는 단어가 걔들 대가리 속에서는 다르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걔들은 중립을 원하는 기계